정문 8이죠? 이해가 좋아요. 옆에 샘플로 들어있다. 샘플로 들어있다고 줬어? 두 개가 들어있었다고. 정문 8번째 거 보고 넘어갈게요. 예요요. 자, 72쪽이죠? 네. 72쪽이에요. 원래는 공사. 공사였어요. 아, 그거 맛있어요. 스타벅스 캡슐은 맛있어요. 제가 집에서. 캡슐은 저희 비싸서 못 먹어요. 맞아요. 예? 사주세요. 스타벅스는 못 먹어요. 스타벅스 패션루치 망고 집에 패션루치 기계 있어야 돼. 손을 이렇게 내릴 수 없잖아요. 기계 다 캡슐 내는 기계 하나는 있지 않나요? 얼마 안 되는. 엄마 아빠 많이 안 드시나요? 교텐가? 어? 저는 먹는데. 그러면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뭐를요? 싫습니다. 기계를요. 스타벅스요? 기계가 있어야지 캡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스타벅스 인수에다 놔요. 스타벅스 어떻게 인수해요? 인도로. 부잣집이에요. 예, 인사하세요. 저 두바이 공주예요. 두바이 초콜릿 사줘. 우리 집에 딸 줄게. 두바이 초콜릿 뭐? 70. 알았어요. 두발 가세요. 74쪽을 보세요. 다음은 보고서를 쓰기 위한 학생의 계획인데 육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이라고 해서 74쪽 전문 8이죠. 아닌데? 맞는데? 하나 남았잖아요. 네. 이거 맞지 않나요? 맞아요. 이거 하나 남았죠? 뭐야 왜 안 줄게? 마지막에 돌아가서 그렇게 했잖아. 아, 여기까지 앞뒤에 있었구나. 내가 정신 차릴 때쯤 얘는 이러고 있어. 자, 1번에 보면 온라인 선물 쿠폰 사용이 급증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언급해야겠어. 보통 이런 것들은 항상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죠. 교사 배경 및 목적에 보면 73쪽에, 이쪽에 나오죠.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로 사람들이 비대면 문화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서 선물을 실물로 주기보다 온라인상에서 쿠폰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급증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일 때 요새 쿠폰들 많이 쓰죠. 저도 친구들한테 보통 그냥 쓰고 하나 주고 말아요. 전해주세요. 저도요. 예. 그다음 맞아요. 여기 파리바게트 없어졌던데요? 맞아요. 깜짝 놀라서 아까 컴포즈 갔다 보니까 왜 임대가 있지? 파리바게트 종료 그동안 감사합니다. 옆에를 이용해 주세요. 쓰레기를 가면 되겠네. 그래서 빵 20% 할인했잖아요. 아 몰랐어요. 아니 그래도 지나갈 일이 없어갖고 오늘 컴포즈 오랜만에 가면서 봤더니 안 망했더라고. 됐으니까 임대가 붙어있겠지. 알겠지? 둘 중에 하나는 임대료가 비싸거나 아니면 빵이 안 팔거나. 선생님이 거기 인수해서 그냥 학원료를 내시는 거예요? 1층 더럽게 비싸요. 임대료 거의 2배 가격이에요. 본 적이 없다 지금. 만약에 2층이 같은 평수에 100만 원이면 1층 200만 원이에요. 최소. 1층 자체가 엄청 비싸요. 그 1층에 학원에 입점 안 하는 이유가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실제로. 무슨 식당이 생기려나? 엄청 사악합니다. 너무 기대된다. 윗동네 동네. 제발. 그 다음 두 번째, 온라인 선물 쿠폰의 개념을 정의하거나 쿠폰의 종류별로 예를 든 게 없어요. 지금 안 나왔죠 이건.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고 3번에 선물 쿠폰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알게 된 경험을 조사 동기로 해야겠다. 이게 아까 읽었던 거 다음에 나오죠. 그런데 온라인 선물 쿠폰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았다. 바로 나왔죠. 그 다음 조사 결과 중에 일부는 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시각적 표현하겠다. 실제로 밑에 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원 보도자료가 정확하게 표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볼 때도 뭐 유통기간 연장거 자리에서 나와 있죠. 2개 정도를. 마지막 온라인 선물 쿠폰과 관련한 학생 설문지의 질문 내용을 밝혀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74쪽에 보면 설문조사 결과 가하고 나 거기 보면 나오죠. 온라인 선물 쿠폰 사용 경험에 관한 응답 내용 분석. 그 다음 온라인 선물 쿠폰 사용 관련 피해 경험에 관한 응답 내용 분석 해서 둘 다 잘 나오죠. 자, 그는 2번. 다음은 학생이 보고한 보고서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집한 자료인데 자료 활용만으로 적절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표권 표준약관에서는 온라인 선물 쿠폰을 포함한 각종 전자 상품권과 관련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약관에 따르면 쿠폰에 발행되는 유효기간 내 고객의 요청이 있으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쿠폰의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해줘야 한다. 근데 이것도 무조건 연장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정도 지나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뜨기도 해요. 한 3년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이번에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쓴 것도 있으니까요. 보면. 그리고 미사용 쿠폰에 대해서 유통기한 이전까지 3회 이상의 유효기간에 도래 기간 연장 가능성 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진짜 만약 안 쓰면 나한테 돈으로 들어오는 건가?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는 안 해봐서 돈으로가 아니라 아마 그걸 캐시로 주는 거 아니야? 뭐 카카오페이 이런 걸로? 네. 줄 새도 없는데 씨.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씨. 그걸로 이모티콘 샀는데 돈 너무 많고 할 게 없어. 그리고 쿠폰을 이용하는 고객은 쿠폰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발행자에게 미사용 쿠폰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았는지 청구해야겠어요. 주시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데요 여기? 어디 있어요 주시가? 나 못 봤는데? 준성이 있는데요? 아 주시도 수박 주스인가 뭐 하나 있는데 주시가 주변이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거랑 같이 하자. 아니 여기 차야. 차염이랑 차염이 주스랑 있네. 같이 이제. 차염이랑 주시랑 같이 하는데 여기 여기서 쌤 그 모르시는 피자 스쿨 아 정문 앞에? 네. 거기 아. 바로 옆에 이해는 뭐 오케이 그거랑 써야겠고. 아 주시가 우리 동네 없어갖고 맨날 그 초반 갈 때마다 다 주변에 보면 다 망해서 없어졌어 주시가. 맞나? 지지 요즘 별로 없죠. 그러니까요. 아무도 안 먹어. 니네가 열심히 그 수박 주스 이런 거 사 먹었어야지. 거기 수박 주스 엄청 가성비 좋았는데. 씨. 그런 거는 초딩들이 먹어. 저희는 어른이라서 이제 그래요. 맞아. 난 털밀었어. 나는 어린인데 못 먹었냐고. 내가 초딩이냐고. 우리하고 둘이 빨대 꽂고 먹으면 엄청 맛있는데. 1번에 보면 이게 1회 온라인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근데 위에 얘기는 피해 얘기가 아니잖아요. 안 맞죠? 그 다음 3-1회 온라인 선물 쿠폰의 유효기간은 구매일 기준 5년으로 정해진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근데 실제로 이게 지금 구매일 기준 5년으로 정해졌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이 안에. 맨 마지막에 볼 때 유효기간 경과 뒤에 5년까지를 환급을 청구한다는 거지 구매 기준은 5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용이 안 맞아요 지금. 세 번째 3-2-가의 온라인 쿠폰을 구매한 후에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내용을 추가합니다. 근데 3-2-가 3-2-가 이거 온라인 선물 쿠폰 사용에 대한 응답 분석인데 학생들에게 온라인 선물 쿠폰을 구매하거나 선물받아 사용한 적이 있는 걸 설문한 결과 97.5% 학생이 있다. 그리고 사용경험 있는 학생이 얼마 전에 사용하는가 라고 설문 결과 월 2, 3회 44.6%, 월 1회 2회가 30.8%, 월 6회 이상이 15.9%, 월 4, 5회가 약 8.7이다. 이거하고 환급 신청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용이 안 맞죠. 그 다음 네 번째 3-2-나에 학생들이 온라인 선물 쿠폰의 환급 요청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근데 지금 나를 보면 나에는 뭘 얘기해요? 피해본 걸 얘기한 거니까 여기 환급 요청한 건 상관이 없죠 내용이. 그럼 마지막 5번 4에 온라인 선물 쿠폰 사용 시 유효기간과 관련된 통지사항을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그래서 실제로 결론에 보면 그 5번째 줄 보면 나오죠. 동그라미 소비자원의 자료와 학생 설문 조사 결과 모두 온라인 선물 쿠폰 관련 피해 유형으로 유효기간 연장 거절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비자원에 접된 피해 유형에서 환급 제한, 사용 제한 순으로 그 누적 건수가 많았던 반면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경우 환급과 관련된 문제보다 사용 제한이 문제를 더 많이 겪었다는 걸 확인된다. 이렇게 되니까 5번은 나올 수 있죠. 내용과 연결되는 거니까. 정답 5번. 그 다음 3번은 답 1번인 게
보고서 내용이 보고서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가? 근데 제목을 보면 뭐라 나와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온라인 선물 쿠폰 사용 경험 여부 조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제목이 보고서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나요?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글이죠? 글 자체는? 피해 유형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피해 얘기 나오고 이렇게 조사 방법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에 제목이 선물 쿠폰 사용 경험 여부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피해와 관련된 거를 집어넣었어야죠.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보고서 주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아니요 바꿔야죠. 그러니까 정답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예인 것들만 볼게요. 그 2번, 4번, 5번 확인할게요. 3번 어차피 없으니까 상관없고 2번에 볼 때 조사를 수행한 기간과 방법, 조사 내용을 밝혔는가? 그래서 실제로 2의 조사 방법에 보면 2023년 2월 그 다음 방법인 내용, 온라인 선물 쿠폰 사용과 관련한 피해 유형 조사, 설문조사는 우리 학교 재학생, 기간도 나오고 실태 파악하고 있으니까 조사 내용을 밝혀 적었죠. 그 다음 인용한 자료 추천을 밝혀 적었죠. 그래서 실제로 3조사 결과의 온라인 선물 쿠폰 관련 피해 유형별 접수 건수의 표를 보면 출처 땡땡 소비자원 보도자료 2023년 1월 5일 밝혔죠. 그 다음 상위 항목의 제목이 하위 항목의 내용을 포괄하는가? 그게 실제로 조사 방법에 2, 1 자료조사하고 밑에 정말 자료조사 얘기 나오고 설문조사라고 하고 정말 밑에 나왔으니까 대상기간 방법 내용이 나왔으니까 하위 내용을 포괄할 수 있게끔 나와준 거죠. 정답 1번. 자,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넘어가요. 어딘가. 자, 윗글을 쓰기 위해 학생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어이 깜짝이야. 이렇게 좀 시간을 잘못 봤어요. 저도 그런 거 했네요. 아 오늘 집에 가면 일찍 자야겠다. 완전 피곤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좀 주무세요 선생님. 자, 일단 쉬는 시간 줄게요. 10분 뒤에 깨워드릴게요. 자, 4번에 일단 3은 없어요 내용에.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긴 하고 나머지 4개만 찾아볼게요. 1번 전자동화책 제작 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된 계기를 밝혀야겠어. 보통 이런 지원 계기는 다 처음에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번하고 5번 선지를 먼저 보는 게 제일 쉬워요. 만약에 시험이라면 그렇잖아요. 왜냐면 마무리해야겠어 라고 나오고 보통 지원 동기 첫 번째 하는 거니까 일단 1, 5번을 처음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이제 확인해보면 웃기지 마. 왜 그래? 좋아요. 꺼드릴까요? 왜 그런 거야? 내일 또 영어 보러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또 자겠지. 영어요? 저번 주에도 영어 보러 가야지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2시야. 아 학원 출근해야겠다 하고 그냥 지금 출근했네. 주무세요. 여기서 자라고요? 네. 지금 범죄도시 보셨어요? 제가 저희 CCTV 가려드릴게요.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한 달 뒤에 어차피 이제 OTT 뜰 거니까 그때 보면 되죠. 안 돼요. 영화관에서 집에서 보면 되잖아요. 네, 영화관에서 보면은 범죄도시는 지금까지 영화관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OTT에서 뜨면 그때 이제 봐야겠다. 그 쿠팡 왜 이렇게 개별 구매가 많아? 막상 볼만한 건 다 개별 구매, 개별 구매. 써요. 그런 거잖아. 저 TV 써요. TV랑 TV 더 좋은 거 같아요. 와이프가 쿠팡밖에 안 써줘요. 치사하게. 저 쿠팡 2층. 넷플릭스도 끊어줬어요. 근데 넷플릭스 볼 거 진짜 없어요. 아니 어쨌든 와이프가 안 해주면 볼 수가 없어요. 제 돈으로는 안 볼 거니까. 근데 쿠팡 하면은 쿠팡 이츠도 쓸 수 있어요? 다 쓰는 거예요? 쓸 수 있죠. 그래서 가끔 와이프한테 제 거 물건 사달라고 얘기하면 괜히 짜증내요. 네가 와우 하라고. 뭐야? 저는 주로 EMF 써요. EMF가 쿠팡보다 좀 더 싸요. 뭐 당장 당일 배송할 게 별로 없어서. 어제 EMF에서 삼겹살 샀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수입산하고 사실 잘 모르겠던데 이제. 솔직히. 근데 뷔페 나온 거 전부 다 수입산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정말 브라질 냄새 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어쨌든 1번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잘 밝혔죠. 그 두 번째 주부터 보면 나오죠. 뉴스를 보고 촉각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점자 표기가 없거나 있더라도 잘못 표기되어 있을 수 없다면 너무 불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타인의 불편에 관심이 부족했던 나를 반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친구들 여러 모아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진행하는 점자 동화책 제작 봉사활동에 지원하였다 라고 해서 처음에 설명 나를 나오죠. 두 번째, 점자에 대한 교육을 듣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 이건 두 번째 문단에 나와요. 봉사활동의 첫 단계는 시각장애와 점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단순히 점자는 지면에 글자를 볼록하게 점을 찍어 표기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교육을 들으며 점자는 초성자와 중성자의 표기가 다르고 자물을 결합해서 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점 나왔죠. 그 다음 4번 점자동화책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예상한 점과 시작한 뒤에 깨달은 점을 네 번째 문단 나오죠. A 다음에 전일 연습이 끝난 후에 본격적인 동화책 제작 작업이 시작되었다. 동화책의 한 문장 한 문장을 점자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는 작업이었는데 시작 전에 내용이 길지 않고 정황성 자체가 주어지므로 금방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막상 제작을 해보니 작은 판을 하나하나 꽂으면서 진행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나왔죠. 마지막 이후에 봉사활동에 대한 계획과 관련해서 스스로 다짐한 점을 밝히며 글을 마무리해야겠다. 맨 마지막 문장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여 점자에 대한 이해를 더 넓혀가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해본다. 나왔죠. 얘는 이거 사업화 시킬까요? 아니요. 돈이 안 될 것 같아. 맞아요. 돈이 안 돼요. 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약간 극단적이지만 사람들 다 앞을 못 보게 만들면 되죠. 보다 못 보게 안 되면 이게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잖아. 극단적이라고. 극단적으로 거의 범죄 도시. 저희는 순수해서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맞아요. 저희는 그렇게 남들을 깨치는. 범죄도시가 아니라 동석도시 같아요. 맞아, 그런 멋있는 게 아니라 무서울 것 같은데요. 김모열. 승모야. 김모열이 진짜 미쳤어. 개 잘생겨. 아못 예? 봤는데. 김무열이 잘생겼다고요? 쌤 현실에서는 김무열 같이 생긴 사람 별로 없어요. 누구 잘생겨? 아니요, 김무열 진짜 잘생겨. 잘생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하시네. 김무열 보고 단 한 번도 잘생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범죄도시 4를 보면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악인전을 보면 그냥 뭐야 생양아치네. 이런 여기도 느낌. 생 양아치기는 해요. 그냥 그런 원래 느낌이었어. 양아치가 잘생겼어. 손석구도 잘생겼었잖아. 차라리 손석구가 더 잘생겼다. 차라리. 네? 진짜요? 예. 둘 다 물론 잘생겼는데. 제가 볼 땐 윤계상이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아 윤계상. 윤계상이요? 윤계상도 나쁘지 않아. 언제 왔어? 난 있잖아요. 아 선생님. 나 싱글이야. 아. 5번. 선생님 지대로 해주세요. 예? 성대모사. 맞아요. 5번.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데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볼 때 5정도 나왔어요. 1번에 볼 때 아까 점자 표기와 관련된 문제점을 밝힌다. 이런 거 자체는 나오죠, 처음에. 아침, 저녁 선호하는 바람이 완연한 가을을 알리다 어느 날 텔레비전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들의 점자 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겠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런 전자 표기와 관련된 문제점을 밝히긴 했지만 해결 방안이 나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은 절반짜리 정답입니다. 그 다음 4번 4문단에서는 점자 스티커를 제작하는 과정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 그래서 먼저에서 마지막까지 나오죠. 네 번째 문단에 그 네 번째 줄 보면 먼저 6개의 구멍이 여러 이어져 있는 점자틀에 핀셋으로 한 글자씩 핀을 꽂고 피의자가 계속 놓친 바람에 무척 애를 먹었다. 그렇게 한 줄을 꽂으면 제작권자는 다시 확인한 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줬죠. 이것만 나오고 나머지 안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보기는 A의 초고이다. 학생이 보기를 A로 고쳐쓰기에 떠올리는 생각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분명히 뭐야? 보기가 먼저고 그게 A가 다음이죠. 항상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인지가 중요한 거죠. 자, 보기. 4시간의 교육을 마치면 검역하는 방법을 배웠고 점자 표기 안내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글자를
점자를 표기해보는 연습을 진행했고 종이에 그려진 6개로 된 칸에 각각의 자음과 모음자 등이 검게 칠하며 연습해보았는데 내 이름까지는 짧아서 수월하게 표기할 수 있었지만 긴 문장을 표기할 때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하게 칠하느라 꽤 애를 먹었다. 그 이유는 저만 하나도 잘못 표기하면 완전히 다른 글자가 되었다. 딱 봐도 이상하죠? 완전히 다른 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여기는? 특히 점자에는 표기 효율성을 위한 약자가 있는데 이 약자 표기나 문장 부호 표기를 신경 쓰다가 다른 글자들을 잘못 표기해서 실수를 잇따라 연발하게 됐다. 근데 잇따라 연발 의미 같은 거죠. 초성 이음을 표기하는 점자는 따로 없었다. 그 과정에서 꼼꼼하지 못한 나 스스로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자신감 많이 잃었다. 하지만 의기소침해 있는 나를 본 지도사님께서 실제 동화책 제작은 전혀스 예시를 보고 따라하게 되어 있으니 안심하라고 하며 나를 다독여줬다. 일단 여기서 1번 아까 확인했죠. 그 다음에 2번도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다른 글자가 되었다. 여기서 확인했죠. 우리 1번하고 2번 안 봐도 되죠? 그 다음 실제로 지금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초성의 이음을 표기하는 점자는 따로 없었다. 이게 나왔는데 이게 얘는 사라졌잖아요. 그럼 삭제했죠. 그 다음 네 번째 지나치게 긴 부분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 한 네 줄까지 해서 굉장히 길잖아요. 이걸 실제로 A에서는 문장을 한번 끊었죠. 그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점자 표기 안내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글자는 점자 표기문 연습을 진행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끊었어요. 그러니까 4번까지는 나오는데 5번의 접속 표현을 수정한 부분은 안 나오죠. 정답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거 지금 그냥 수업이니까 읽었지만 이렇게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58쪽에 예. 6번이요. 58쪽에 36번이요? 아니 6번이요. 58쪽에 6번 왜 이렇게 됐어요? 2번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지 2번이요. 그 가료 활용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끈이 늘고 있는 구독 경제의 다양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이제 선문화 보완한다. 이거 얘기한 건가요? 네. 오케이. 됐어요. 각각 그 앞쪽에 나오잖아요. 구독경제 다른 신문기사에서 구독경제는 현재 OTT 플랫폼뿐 아니라 유통업체, 정보통신 기술, 이동통신, 엔터테인먼트, 패션, 가구, 보험, 차량 등의 일상생활 전문가처럼 다양한 분야에 그 사업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업종을 불문하고 구독 서비스를 줄을 선보이면서 새로운 시장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처럼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의 구매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새로운 시장 가능성이 열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이번에 보면 가료활용에서 기업들의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구독경제의 다양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산문단을 보완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산문단에 보면 실제로 뭐예요? 분야 자체가 안 나왔죠. 세 번째 문단에서. 그 앞쪽에 56쪽, 5쪽에 보면 세 번째 문단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구독경제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의 구독경제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했고 구독경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끝!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는 뭐가 안 나왔어요? 구독경제의 분야가 안 나왔는데 이게 가해보면 두 번째 줄에 정확하게 분야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번 정답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가해에 두 번째 줄이 없으면 이걸 통해서 다양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틀렸죠. 근데 너무 대놓고 이동통신, 그 다음 정보통신, 뭐 유통업계, 엔터테인먼트, 패션, 가구, 보험, 차량 이거 자체가 전부 다 구독경제의 다양한 분야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 아니죠. 적절하니까요. 이건 적절하지 않는 것처럼 보고. 그죠? 1번은요? 1번 왜 틀리는 가를 활용해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는데 구독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서 이 문단을 보완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가를 활용해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데 구독 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근데 가에 그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잖아. 그러면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게. 구독 경제는 구매력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나와주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단, 구독 경제란 소비자가 단발적인 구매 대신 일정 금액을 내고 업체로부터 제품 서비스를 일정 기간만 받는 방식의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신문 잡지 구독 서비스로부터 최근 급부상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유통업계의 정기 배송 등이 구독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는 새로운 소비처럼 구성한 20, 30대의 젊은 세대가 있는데 이들 하나의 아이템을 수요하기보단 시간과 비용을 아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아이템을 경험하는 것을 선호한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 구독 경제는 가성비가 높은 경험의 확장과 개인화된 취향에 기반을 둔 서비스이다. 이렇게 나와줘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고 물론 필요하다면 당연히 구독 경제가 개안이 될 수 있는 점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필요하다면. 근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가에서 그게 나와주는 게 맞고 맨 마지막에 소비자의 구매력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기업 자체가 실제로 이전에 안 했다가 이런 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실제로 구매력을 높이는데 구독 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얘기죠, 두 개가. 말 그대로 가를 활용해서 소비자의 구매를 높이는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를 활용해서 기업 자체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구독 경제 자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줘야죠. 그럴 거면 나와주는 게. 그러니까 정답 1번이 안 되죠. 정답 1번밖에 안 되죠. 구독 경제 자체가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는데 구독 경제가 대안되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확장할 수 없을 때 기업한테 구독 경제가 대안이 된다는 얘기죠. 소비자가 아니라.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소비자 자체가 구독 경제 통해서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내용 나오니까 안 맞죠. 말 그대로 기업 자체가 구독 경제가 소비자의 구매를 높이는데 기업 자체가 이런 구독 경제를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줬어야죠. 주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래서 대안은 기업들의 대안인 거지 소비자들의 대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차이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해야 될 거는 44쪽인가요 이제? 이제 해야 되죠. 44쪽이 맞아? 아니, 내가 숙제를 왜 이렇게 냈지? 98쪽이 맞죠? 뒤에 이제 문학 문제 만드니까 98쪽이고 98쪽. 다 해보셨던데? 형식이 했죠? 네? 네, 숙제 없었어요. 제가 98부터 129쪽 숙제 안 냈나요? 네. 안 했다고? 네. 냈을 텐데? 저번 주에 낸 건데 이거? 저번 주에 낸 거야 저번 주에. 쌤이 이거 화장부만 풀어. 화장만요? 에이 저번 주 아마 문자 보면 그렇게 풀어라고 돼 있을걸요? 문제는 안 나는데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밤 10시 반인가 막 보냈어. 제가 밤 10시에 잠을 자요. 그럼 다음날 확인하면 되잖아요. 뭐야 이거 저번 주 일요일 날 보냈다니까 어제 보낸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뭐 그렇다고 일단 그렇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그냥 빠른 것 같아. 하실 텐데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으로도 화장품만 풀어 했으니까요. 얘가 잘못된 이렇게 거예요. 확인을 해보시죠. 아니 문자에는 나와 있는데. 후에 문자 나와 있잖아요. 제가 10시 반에 보내고 그냥 수업 보냈거든요. 시간에 자 어쨌든 그냥 같이 볼게요 일단. 아무도 안 해왔나요? 아니잖아요.
봐봐요. 여기 풀어놓은 학생들 있잖아요. 99쪽까지나 119쪽까지. 아, 어디까지 들었어? 뭔가 두 번째 거 조금 아, 조금씩 찌금찌금 하다 와셨군요. 전다 했어. 진도는 무시하자. 내가 자. 이거 하느라 이강을 못한 거야. 하면은 이제 쌤 좀 이제 볼게요. 원장쌤한테 보내는 거 아니에요? 뭘요? 쟤요. 이강. 제 원장님한테 보내라고? 가스력이 안 했잖아요. 쟤도 걔는 그냥 부모님이니까 유진대만 와, 보내야 진짜. 돼요. 아니에요. 얘는 아니 이거 숫자는 다 얘는 했는데. 원장쌤한테 보내야 돼요. 그래 제 원장님 누군지도 모를 텐데. 정신을 차려요. 저 원장님 누군지도 몰라요. 너 원장님 진짜. 저 어제 원장님 만났어요. 예? 그래서 원장님이 저한테 시험 잘 봤냐? 그냥 그렇죠. 아 맞다. 이제 6월 점수 확인해야 되는데. 네, 이따 확인해야지. 기억 안 나는데. 대박이에요. 기억 안 나면 집에 가서 보내면 되죠. 기억하시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98쪽에 보면 이제 이 두 개. 근데 이거 오라디오가 가까운 거에서 흑백사진 이 두 개는 일단 둘 다 과거에 관한 얘기죠. 그죠? 가 같은 경우는 고향에 대한 얘기고 나도 똑같이 고향에 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가 같은 경우는 고향에 지금 못 가서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고향에 실제로 이 사람이 가 있는 건지 안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고향을 떠오니까 되게 뭔가 정겹다 이런 얘기하는 거니까 같은 고향을 얘기해도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안타깝다 이런 거보다 그냥 그립다 정도가 되는 거고 가 같은 경우는 안타까움이 조금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개의 공통점 둘 다 하자는 겉으로 나와 있죠. 나라고 뭐 그 정도는 일단 볼 수 있겠죠. 자 1번에 보면 적절한 거야. 가에서 영턴적 표현을 통해서 인물에 대한 근데 가는 인물을 그려하는 게 아니라 고향을 그려하는 거잖아요. 물론 어머니나 누이에 대한 그림 자체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영탄적 표현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림을 얘기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정답 1번이 안 되죠. 나에서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인물의 역동성을 드리고 있다. 음성상징어가 나에 보면 나와요. 하나, 둘, 셋,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여, 7번째 줄에 보면 미은 다음에 나오죠. 미르나무 손들을 흔들어 차르르 차르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미르나무를 얘기하는 거니까 인물의 역동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음성상징어까지만 맞는 거죠. 이렇게 보면 세 번째, 가는 명시적 천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가 같은 경우에 천재가 따로 존재하지 않죠.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아니고 안 맞죠. 네 번째, 나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풍금 소리가 쌓이다. 이걸 보면 공감각이 맞죠. 풍금 소리 자체는 청각인데 쌓이다고 얘기했으니까 청각의 심각한 표현이잖아요. 정답 4번이죠. 그 다음 5번. 대꾸를 사용하여 대조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둘 다 대꾸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5번도 안 되죠. 사실 표현 자체를 묻는 문제는 차라리 편해요. 표현만 그냥 단순하게 묻는 거.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복잡해지죠. 뭐 이런 것들.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림도 따로 쳐야 되고 영상도 따로 쳐야 되니까 이런 게 복잡한 거죠. 만약에 4번 같은 경우도 공간각 이미지를 활용해서 뭐 인물에 대한 뭐 그림을 드러낸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시적 의미를 같이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면 좀 복잡한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표현법만 물어보는 거는 좀 노멀하죠. 양이 왜 이렇게 적어 이거? 나중에 한번 정말 컵에다 따라가서 1리터 되냐. 얼음 때문이야. 한 500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2번 적절한지 아는 겁니다. 1번에 가는 마지막을 명사로 끝맺었나요? 그렇죠. 우라디오 이렇게 끝냈으니까요. 근데 나에 보면 잠이 들었다. 그럼 명사가 안 끝냈죠. 그리고 명사형이란 말과 명사는 김대현님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이에요? 여기 잘 낚여. 다른 말이잖아. 명사형이란 말과 명사는 다른 말이지. 명사는 명사로 끝났다는 건데 명사형은 명사가 아닌 걸 명사 형태로 끝냈다는 거니까 하다를 함 이렇게 끝난 게 명사형인 거고 학교 우라도 이렇게 끝난 거 그냥 명사로 끝난 거니까 다른 얘기죠. 두 개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만약에 1번에 가 마지막을 명사형으로 끝냈다 이렇게 나오면 오답입니다. 근데 명사로 끝내면 여운을 주는 게 맞을까요? 맞아요. 마지막에 뭐가 없습니까? 이렇게 서술어 자체를 생략을 해버리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여운을 준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끝나거나 명사 끝나면 다 여운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럼 미완결인가요? 당연하죠. 원래 미완결이 여운을 주는 거니까요. 두 번째, 이번에 보면 가는 대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더라며 화자의 처지를 부각한다. 실제로 가를 보면 나는 고향에 못 가는데 맷비둘기는 고향을 향해서 뭔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갖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럼 나랑 대조돼 있죠. 2번 정답 아니죠? 3번 의인의 방식을 활용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가에는 의인법이 뭐가 있어? 첫 번째 연에 나오죠. 밤이 얇은 손을 곱게 나에게 흔든다. 그리고 아까 나 같은 경우 미르나무 자체가 손이 있다라고 니은에 나오니까 둘 다 의인하는 나오죠. 4번 반복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가는 맞아요. 날고 싶어 날고 싶어 이러면 반복된 것도 있고 정말 날고 싶은 거니까 자기 소망도 있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소망이 없잖아요. 딱히. 물론 달아나지마 이렇게 보면 이거는 반복은 되지만 이게 화자의 소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4번 이렇게 나온 거죠. 5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이거는 1번에 4번하고 똑같은 선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3번 3번의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아론범. 근데 아론범은 그 누구랑 똑같아? 화자랑 똑같죠. 나의 아론범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화자 자체와 연결돼 있죠. 그 다음 미르나무 자체는 자기 고향에 있었던 자연 중에 하나인데 나 같은 경우 고향 자체가 전부 다 평화롭게만 얘기한 거니까 뭐 평화롭거나 정겹거나 아니면 뭐 한적하거나 유유자적하거나 이런 배경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억과 니은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의미 자체가 다르죠. 그러면 일단 무조건 접근은 3, 4호를 먼저 갖고 해야죠. 실제로 시험이라면 묶어져 있는 것보다는. 1번의 기억은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니은은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보여준다. 근데 미르나무는 자기 지향점이 아니죠. 이건 내 목표점도 아니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3번은 정답 안 되죠. 그 다음 4번 기억은 화자를 세속적 세계와 단절하고 있다. 틀렸죠. 화자는 세속적 세계와 단절되지 않았죠. 니은 화자를 세속적 세계와 연결한다. 근데 이게 무슨 세속적 세계와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4번은 둘 다 안 됐죠. 5번 기억은 화자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나의 아름봅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3번의 기억도 맞는 말이긴 해요. 니은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그 다음 니은은 평화로운 윤현실의 모습을 드러야 한다. 그러니까 정답 5번 이렇게 나온 거겠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3번과 유사한 형태죠. 기억 니은은 계절적 배경을 알게 해주는 소재이다. 아론범이라는 건 표범이고 미르나무는 나무인데 일단 아론범이 무슨 계절적 배경을 알려줍니까? 그러면 개, 병아리, 닭 이런 게 다 계절적 배경인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는 적절하지 않죠. B 기억 니은은 모두 화자의 정서를 직접 부각해주고 있다. 이게 기억만 갖고 만약에 맞춰봐도 뭐예요? 화자의 정서를 직접 부각하는 게 아니죠. 뭐 니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도 정답이죠. 그 다음 3번은 이미 C는 이미 3번의 5번 선지와 같은 얘기니까 얘는 적절하죠. 그러니까 얘는 정답에서 빼야죠. 그 다음 B 기억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고 니은은 결백의 주장에게서 의지하는 대상이다 라고 나오는데 기억은 향수하고도 상관없고 니은이 결백과도 상관없죠. 뭐 이 사람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도 정답이죠. 그 다음 마지막 화자의 억울함을 화자는 억울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답이 C만 빼고 나머지가 다 들어가죠. 그러면 A, B, D, E 정답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어쨌든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이게 어쨌든 몇 가지가 될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꼼꼼하게 보시긴 해야 돼요. 그 다음 5번 가나의 공통으로 드러나는 거
분명히 아까 1번에 2번에 음성상징어는 분명히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이게 인물이 아닐 뿐이잖아요. 그러면 4번의 음성상징어는 무조건 나에는 확인되죠. 가에도 음성상징어가 있나요? 하나, 두 번째, 좌우좌우 뉘우칠 줄 모른다. 이렇게 보면 음성상징어 나오죠. 그러니까 정답 4번. 만약에 음성상징어가 있으면 당연히 역동성이 됐죠. 나왔죠. 나의 손에 역동성 받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좌우좌우 뉘우칠 줄 모른다라고 나오는데 일단 음성상징어를 집어넣으면 이 역동이라는 게 그냥 움직임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역동이라는 게 뭐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걷는다도 선지에서는 역동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동적이란 말과 역동이란 말이 물론 미묘하게 다르지만 현재에서는 그냥 움직이면 다 역동이라고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1번에 2번 안 되는 게 1번에 2번이요? 네. 1번에 2번은 아까 이거 인물이 아니니까요. 미루나무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사람의 역동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무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아니면 자연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역동성이 틀린 게 아니라 인물이 틀린 거라고. 그래서 대상의 역동성이라고 지금 5번에 4번을 바꿨으니까 상관없죠. 그건 인물이 아닌 거니까. 그럼 1번에 볼 때 선의적 표현은 그냥 가만 갖고 맞춰볼게요. 가에 이미 선의법이 없죠. 그 다음 대조는 가에는 나오죠. 그러니까 2번은 가는 해당상이 있어요. 3번 추상적인 대상 가에는 나오나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구나.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너는 소소하면서 마음을 끄는 맛이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귀성스럽다는 수수하고 마음을 끄는 맛이 있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감각을 갖다 집어넣었죠. 그러면 가는 3번이 해당상이 있어요. 그 다음 가만가도 5번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1구씩은 맞는 게 지금 2번하고 3번은 가는 맞아요. 나가 안 돼서 정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6번은 넘어갈게요. 6번 문제. 자, 가나 중 하나라도 드러나는 특징이 아닌 것은 자연물에 관해서 실현 권한을 선정하고 있다 라고 나오는데 가에 보면 이미 처음에 삽살개 짖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는 섣달 금은. 그러면 이건 나를 얼어붙게 만드는 눈보라니까 자연물을 향해서 실현 권한은 이미 나오죠. 가에. 그러면 A는 정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 B 없어요. 대조를 통해서 대조적 소재에 열거라고 되어 있는데 대조 소재에 열거한 거는 둘 다 해당상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 C 과거 상황에 들으면 그림 연설을 얘기하고 있다. 이미 가만 봐도 과거에 어머니하고 뭐 마우제말 했던 이런 과거 얘기하는 거니까 C는 또 해당상이 있죠. 그 다음 둘 다 교훈 준 얘기 아니잖아요. 고양이는 그림은 교훈과 상관없습니다. 그럼 D도 정답될 수 있죠. 그 다음 E 친숙한 삶을 통해서 화제가 생각하는 이상적 공간의 특징을 부각하고 있다. 근데 이상적 공간을 얘기한 적이 없죠. 둘 다. E도 정답이 될 수 있죠. 그 다음 F는 안 해도 되죠. 아까 E는 분명히 찾았으니까. 그 다음 G 대화치와 독백체 교차에서 얘기하는 거 가만 봐도 이미 안 맞죠. 그럼 정답 나왔죠. B, D, E, G. 감각적 신상은 둘 다 너무 잘 나오죠. 그래서 둘 중에 아무나 하나도 없는 거는 4개. 그냥 정답 4번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 이제 7번, 8번. 7번은 보기의 시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딱 봐도 이거 그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한 그림이겠죠. 어려서 나는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밤중에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걷는 줄뭉진 할머니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과거에는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었다. 조금 자라서는 칸델라 불 밑에서 놀았다. 가끔 칠흑 같은 어둠, 지익지익 소리로 새파란 불꽃을 품는 불은 주정하는 환상 같은 금정꾼들과 세미는다고 몰려와 생떼를 뜨는 그 아내들의 모습만 도둠새겼다.
소년 시절은 정등불 밑에서 보냈다. 가석극장의 화려한 간판, 가게방의 휘황한 불빛을 보면서 나는 세상이 넓다고 알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세상으로 나왔다. 도시로 왔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것저것 떠도는 즐거움도 알았고 바다를 건너 먼 세상으로 나라도 갔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멀리 다닐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이상하게 내 시야는 참참 좁아져서 내 망막에는 마침내 제 봉투를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갖는 주름자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뭐야 이게? 결국 세상에 나가보니까 할머니하고 엄마가 그립다. 얘기예요 결국. 진짜로 많이 보고 들으면 시야가 좁아질 수 없으니까 얘네 역설이겠죠. 뭐 그런 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의 공통점을 가지고 보는 건데, 그 1번에 볼 때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밖에 안 돼요? 가밖에 안 되죠. 그 앞에 있는 문화조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 보기의 씨는 구체적인 지명이 안 나왔잖아요. 이미 안 맞죠. 두 번째, 특정 공간에 받은 인상을 감각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감각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감각이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엔 앞에 보면 특정적 공간, 우라지오 바다 뭐 이런 것들, 두껍다 뭐 이런 거 나와주고, 보기에는 보면 과거의 특정 공간이 뭐 그런 거, 가게방, 뭐 가설극장 이런 거 나올 때 불빛 이런 거 나오니까 시각 나오죠. 정답 2번. (3번까지만) 보면 보기는 전부 다 과거 시제밖에 안 나왔죠. 현재 시제가 없어요. 만약 현재 시제가 있다면 생각만 부여하는 게 많겠지만 안 나오죠. 근데 우라주에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섞였으니까 현재형 진술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번 선지는 윗글만 있으면 적절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이에요. 현재형 시제만 있다하고 현재형 시제가 있다는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라주에 과거 시제도 있는데 과연 얘가 맞을까요? 맞아요. 왜냐면 현재형 진술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지만 현재도 있으니까 현재형 진술 자체가 있다? 아니면 현재형 진술만 있다? 다른 말이니까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만 나온다면 현재형 시제만 있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이건 틀린 말이죠. 과거형이 있으니까. 보조사들은 항상 잘 봐줘야죠. 자, 그 다음 이제 8번. 자료를 바탕으로 윗글과 보기를 감상하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회상은 주체가 지니고 있는 경험을 선택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런 회상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은 기억의 내용을 구성하게 되는데, 특히 유년 시절의 기억은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인간은 자신을 낳아주고 길렀던 근원의 세계를 회귀하려는 본원적 욕구를 갖는데, 시에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표상된 모성적 세계는 화자가 추구하는 근원적 세계 하나로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우리하고는 잘 안 맞아요. 왜? 우리는 어차피 근원 세계 자체가 도시니까요. 근데 과거의 사람들, 이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겠죠. 그들의 근원적 세계가 전부 다 시골이었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 시골로 가고 싶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소설에 나오는 건데, 만약 우리들이 소설 쓰거나 우리 세대가 소설 쓰면 이런 얘기 안 쓸 겁니다. 잘. 요즘 태어날 때 시골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있나요 혹시? 일단 저는 아니에요. 저는 서울에 태어났거든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 저희 집에서 저만 서울에 태어났습니다. 젠장, 지금은 경기도로 내려왔네요. 이제 영원히 경기도민이 되겠네요. 제가 집이 화성인데 설마 화성에는 살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5년 전에는. 5년 전 아파트 매입할 때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건가? 수원도 아니고 안양도 아니고. 안양 왜 이렇게 비싸 집값이? 안양 학원가가 집이 진짜 오래돼갖고 별로에서 80년대 좋은 아파트라서 가끔 눈물 나옵니다 정말. 그제는 일산도 좀 그런 데가 있고. 그나마 수원은 더 나중에 지은 거에 좀 나아요. 화성은 요새 엄청 지어내고 있죠. 심지어 같은 화성이 있는데 뭐 한 40km 차이나?
우리 집에서 화성 시청까지 30km 차이 나서 장난해?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에 보면 삽살개 짖는 소리, 우라지오 이야기를 캐고 싶던 밤에 인상적으로 들었던 감각적 경험으로 기억의 내용을 구성하며 화자의 본원적인 욕구를 자극한다. 이렇게 나와주죠. 근데 삽살개 짖는 소리는 대현님? 이거 하면 이제 딱 잠깐 쉴 거예요. 언제 들었죠 내가? 아니 좀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삽살개 짖는 소리를 과거에 언제 들었어?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 처음에 삽살개 짖는 소리, 눈보라 얼어붙는 삿달굼은 밤이 얇은 손을 곱게 흔들리게 술을 마셔 불타는 손이 부드러웠다. 그러면 삽살개 짖는 소리는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 과거에 들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1번의 삽살개 짖는 소리가 과거의 기억의 본원적 욕구를 자극하고 뭐 이걸 그 밤에 들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무라디오 이야기에 캐고 싶던 밤은 과거고 삽살개 짖는 소리는 지금 듣고 있는 거니까 서로 두 개가 같은 시간대에 매칭돼서 들은 게 아닙니다. 바로 정답으로 나와야죠. 물론 이걸 가지고 내가 과거를 떠올린 건 맞지만 과거에 삽살개 소리 들었어 안 들었어 이렇게 물어본 게 1번 선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당연히 이 소리 들은 적이 없죠. 왜? 안 나왔으니까 내용에 나왔잖아요. 자, 잠깐 쉴게요. 아, 왜 이렇게 죽으려고 그래? 수면제냐? 일주까지요? 무슨 일 해야 되는지. 까지요? 자, 9번.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에서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묻는 문제잖아요. 얘는 그죠? 기억에 보면 화자 행동을 이끈 시간적 배경을 의인화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밤이 손을 흔든다. 그러면 실제로 밤 자체를 의인화했으니까 시간적 배경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리은 신체 일부의 감각적 의미를 결부해서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 하얗다라고 하면 일단 감각적 이미지 갖다 집어넣죠. 그리고 내 어깨가 신체 일부가 되는 게 맞죠. 이건도 정답 아니죠. 세 번째, 지금 무생물의 살해는 생물에 비유해서 어머니의 이야기가 깊음까지 계속되었다. 그게 등불이 깜빡 눈을 감는다. 이거는 의인법이 아니죠. 활용법이니까 3번도 맞는 얘기죠. 무생물을 생물에 비유한 게 활유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 네 번째, 거스리지 말고 마음의 은질의 작은 날개를 털라. 명령어미를 사용해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적 거리감을 사용하고 있다. 일단 털라 이렇게 쓰니까 명령어미는 맞아요. 하지만 정서적 거리감이 아니죠. 정답 4번. 자, 그 다음 5번. 문장을 반복해서 화자가 간직하고 있는 소망에 초점을 내고 있다. 이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지. 나온 거니까. 그 다음 10번. 적절한 것은 1번에 날고 싶어를 반복은 맞지만 타향이 아니라 고양이겠죠. 타향은 고양이의 반대니까. 2번. 우라주의 바다에 얼음이 두꺼워서 우라주에 가지 못하는, 근데 내가 있는 곳이 우라주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2번도 아니죠. 내가 있는 곳이 우라지고예요? 예. 우라지요?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지금 고향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라주에 못 가는 게 아니라 고향을 못 가고 있는 거라고 해야죠. 고양이 우라지 아니겠어요? 뭔 소리예요? 고향이 우라. 그럼 이거 외국시잖아요. 이 사람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란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 살다 왔구나. 아 저도 그 생각. 뭔 소리야? 도대체. 아니 어머니가 우라주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 어머니가 우라주 얘기를 한 거지. 어머니가 우라주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이래요? 이상한 얘기하고. 우라주의 바다는 두껍다. 그래 지금 내가 있는 우라주의 바다가 두껍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러시아에 와 있는 건데 왜 와 있는지는 모르죠 우리도. 모르는 건데 고향이 러시아가 아닙니다. 제목이 가까운 한국 이건 우라주인가? 거참 우라주가 고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이거 러시아로 써야지 왜 아니 그리고 우라주에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왜 씁니까 도대체? 이민이었어. 그러니까 약간 이민을 왜 가요 갑자기 혼자 가는데요.
물론 이민을 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자기만 간 거겠죠. 그러면 고향이 우라주가 될 필요 없잖아요. 이민이 됐다면 이미. 그죠? 이민했다는 건 여기 있다가 그로 갔는데 어떻게 거기가 고향입니까? 여기가 고향이죠, 그러면. 그래요. 시험 그냥 그럴 수 있죠. 세 번째.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 감을 때 꺼져. 이거는 의인화도 아니고 절망감도 아니죠. 이게 절망감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네 번째. 화자가 과거에는 우라주를 지향했지만 현재는 우라주에서 고향을 지향하는 것으로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그렇죠. 과거에는 고향에서 엄마하고 우라주에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서 우라주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오니까 또 고향이 그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죠. 마지막. 이 시는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반성이 없죠. 5번도 안 되죠. 자, 11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현실은 반영이고 시인을 본 비는 표현론이고 그 다음에 작품 안에 있는 건 절대론이고 이루 보는 거는 효용론이잖아요. 기본 라인들을 보면. 그러면 1번에 볼 때 일제시대 이게 시대가 들어간 거니까 맞는 얘기죠. 두 번째 시인과 화자를 일치시키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시인 자체가 실제로 고향을 그리하는 거를 화자로 바꿨다라고 치환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세 번째 이웃 등이 힘들지만 현지가 당당히 맞서고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람 여기서 뭐 반성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버티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네 번째 고향에 있는 가족을 구체적인 청자로 나오고 있다. 근데 여기는 기본적인 청자가 없죠. 대화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림은 맞지만 가족을 청자로 제시하고 있다. 이건 아니죠. 정답 4번. 만약에 독자 중에 고향을 그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를 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물론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볼 때 잘 와닿지 않겠죠. 그 다음 12번 영상대를 만들 때 독자지 않은 거야. 이게 뭐 1번, 3번, 4번, 5번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찔레가 피어있고 아름봄이 돌아다니는 산천의 모습을 멀리 처리한다. 근데 여기 지금 배경이 언제예요? 겨울이죠. 겨울이 배경인데 갑자기 찔레가 피어있는 게 나오면 안 맞잖아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아름봄이 실제로 여기 나와야 될 이유가 없죠. 글 속에서 그 진짜 아름봄이 돌아다니면 무섭습니다. 그죠? 옛날엔 정말로 호랑이를 만났을까요? 조선시대는? 꽃감을 좀 될까요? 글쎄요. 그 다음 13. 흑백 사진은 분명히 이게 이 산이 어디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고향을 그리하는 건 맞지만 고향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리하는 건지 그냥 문득 떠오른 건지 이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가 과거가 좋았는지는 알겠는데 지금이 힘든지 이것조차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정말로 사진 하나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나연아 이거 왜 흑백이란 말에 집어넣은 거야? 제목에서? 왜냐하면 앤티크한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과거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흑백이라고 얘기한 거죠. 진짜 유년에 이걸 내가 흑백으로 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뭔가 흑백이라고 돼 있으면 좀 더 과거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1번에 볼 때 잘 자란 미르나무 한 그루 솟아오른다. 그럼 커다란 미르나무 맞죠? 솟아올랐으니까. 니은 공감각 맞나요? 착한 노래들도 그렇게 강으로 헤엄쳐 가버린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노래들은 청각인데 헤엄쳐 가버리면 시각이 오고 실제로 이게 의미한 게 뭔데? 뇌물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감각을 주는 게 맞죠? 공감각은 물론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두 번째 한 번 더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시는 공각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청각이 헤엄친다? 시각화시켜 놓은 거죠. 세 번째 얘는 정답이죠. 자연이 파괴된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왔죠. 정답 3번으로. 그 다음 리을 내과에서 수영 후에 낮잠에 빠지는 모습. 그러니까 허기보다 먼저 우물 퍼져오던 따스한 낮잠. 그러니까 낮잠은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지막 7월은 더위인 채 깜빡 잠이 들었다. 사실은 자기가 더위인 채 잠이 든 거지 7월이 잠이 든 게 아닌 거니까
자신은 7월로 객관화해서 자연과 하나가 돼서 평화로운 모습 보여줄 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13번. 자, 어느 집 담장을 넘어 달겨드는 이것은 치명적인 냄새이다. 식은 감자를 갈짝거리며 평상에 엎드려 산수숙제를 하던 엄마, 내 친구들은 내가 감자를 좋아서 감자밥 도시락만 먹는 줄 알아. 11식구 떼거리를 감자 없이 무슨 수로 밥을 해야 되냐. 귀밝은 할아버지는 땅 밑에서 감자 크는 소리 들린다고 흐뭇해하셨지만 엄마, 난 땅속에서 자라는 것들이 무서운데. 뿌리 끝에 댕글댕글한 어지러움을 매달고 식구들이 밥상머리를 지킨다. 하나 둘 숟가락 내려놓을 때까지 엄마 밥 주간엔 숟가락이 섞이지 않는다. 어린 척 진리대로 먹은 건 싫어하게 된다더니 감자 삶는 냄새, 이것은 치명적인 그림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한 거야? 현실에서 감자를 딱 먹으면서 다시 옛날의 과거를 떠올려 보는 거죠. 물론 옛날의 과거는 힘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엄마가 나에겐 열심히 해줬다는 얘기죠. 사실 밥 먹고 싶을 때 누가 이렇게 감자 먹고 싶어요? 감자는 밥처럼. 이거 뭐 다이어트 식품이야? 꽃은 꼭대로 놓아두고 저는 땅 밑으로 궁그리는 꽃진 자리 얼씬도 하지 않는 11개의 구덩이를 가진 늙은 애기집. 그러니까 과거의 감자는 우리 집의 가난함을 드러내는 형태가 되는 거죠. 두 개 다 결국은 과거를 그리하는 거니까 정답 이건밖에 안 나오죠. 예찬 이런 건 아니잖아요. 현실 비판, 성찰, 의지 다 없죠. 둘 중에 어느 걸 맞춰도. 자, 그 다음 이제 15번 넘어가세요. 일어나. 15번. 적절하지 않은 거야. 이번에 줄글 형식이라는 건 산문 형태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3번에 말을 건네는 수법은 아까 달아났지만 미루나무야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5번에 상륙시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묘사하고 있다. 이게 아니죠. 여기는 상적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상을 조금 다양하게 하고 있거나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자, 16번. 이거 시험 순서 이거네요. 시간 순서는 그냥 처음부터 쭉 유년에서 쭉 이렇게 가버리면 그냥 시간대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꼭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순위적 구성이 아닌 이상은 다 시간적 구성이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 16번에 보면 품사구조를 반복하는 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대꾸라고 하죠. 근데 이거 대꾸 없었잖아. 아까 처음에 볼 때. 대꾸가 없으니까 안정감과 리듬감을 주는 건 이 통사구조와 상관이 없죠. 근데 2번에 감각적 이미지 확인됐고 음성상징어도 아까 확인했고 4번에 볼 때 주체객체를 바꾸는 게 7원은 더일이 든 채 깜빡 잠이 들었다. 여기죠. 사실은 내가 잠이 든 건데 실제로 7원이 잠이 든 것처럼 얘기한 거니까요. 그 다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게 풍금소리가 쌓인다. 그 표현이죠. 풍금소리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쌓인다고 하면 시각화시켰으니까요. 그 다음 17번. 7번에 1번에 아담한 분교의 모습이 가까이 당기도록 촬영한다. 아니, 분교는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 있죠. 그 리을 다음에 나오잖아요. 점점 무거워는 눈꺼풀 위로 멀리 누나가 다니는 분교의 풍금소리라고 했으니까 분교를 가까이 당기는 게 아니라 멀리 원경으로 촬영해야죠. 바로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 18번. 18번에는 시가 하나 또 나오죠. 자, 첩첩산중에 없는 마을이 여기 있어요. 입진 사이길 저 모래뚝, 저 넘어 감기스게 보이지 않아요?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그러면 이 마을은 굉장히 깊은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얘기예요. 갱속 같은 마을, 어둡다는 거죠. 꼴깍 노릇꼬리해가 지면 집집마다 동방에 불을 켭니다. 그리고 노릇꼬리해가 진다는 거는 해가 빨리 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겨울이 될 확률이 높겠죠. 콩깍지처럼 후미집 맷단집에도 불빛이 앉아 이센토로 창문은 모가빛을 보입니다. 긴 밤이에요. 당연히 낮이 짧으면 밤이 길겠죠. 맷단지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추출한 나머지 물을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가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풀려 내리는 집단. 지고나기의 설레임을 들어봐요. 그러면 이 노인 자체가 이 글의 시적 대상이죠. 화자가 노인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길을 모으고 들어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기 새 날개에 묻은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해보고 숨을 죽이고 생각해봅니다.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맛에 받친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를 옵니다. 때려지어 옵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옵니다. 그럼 노인은 왜 이짓거리하고 있는 거야? 심심하니까. 어느덧 밖에 눈발이 치는지 펄펄 한 방울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선에 돋는 달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자 선생님. 시에서 시간을 표현하거나 알 수 있게 하는 시어는 화자나 시적 대상의 상황을 짐작하거나 이야기하는데 윗글과 보기에서 시간과 관련된 시어를 통해서 시의 의미를 파악해 봅시다. 하나 기억할 거, 보기 시는 고양이에 대한 그림이 아닙니다. 절대로. 화자 자체가 이 노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 고양이인지 아닌지도 얘기 안 했으니까 이건 고양이에 대한 그림을 얘기하는 시가 아닙니다. 자, 1번에 보면 얼어붙은 석 달 그놈은 겨울의 계절감과 어우러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얼어붙는다 이렇게 되면 이거 시험권 아니니까 힘든 상황도 맞아요. 2번 니은의 밤은 화자가 가족과 함께 했던 과거의 상황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밤에 엄마한테 무라지 이야기를 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디귿의 밤은 현재 화자가 부두에서 고향에 대한 단절감을 해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면 굳이 그려할 필요가 없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 밤은 단절감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과거에 엄마하고 있었던 밤을 지금 내가 떠올린다는 건 이 밤이 과거를 해소하기 딱 좋은 시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 주고 있는 거죠. 차라리. 아 맞다 그때도 밤이었지 엄마한테 그런 뭐하지 일기를 캤던 시간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거잖아 정확하게. 만약에 낮이었으면 내가 낮에 고양이에 대한 그림을 썼겠죠. 정답 3번. 4번에 꼴깍해가 노릇꼬리해가 치면 불을 켜줘요. 그럼 순식간에 해가지고 불빛이 켜진다. 맞는 거고. 긴 밤은 외딴이 노인이 홀로 깨요. 여가 생각에 잠기고 있는 상황을 짐작했다. 그래서 긴 밤에 노인이 홀로 깨서 출출한 나머지 무도 깎고 고건옷 깎고 그 다음에 기본에 설린도 듣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잠 못 자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뭔가 하고 있는 거죠. 노인은 외롭다? 맞는 말일까요? 맞아요. 외딴 집에 노인은 혼자 심심하니까 이짓거리 하는 거니까 이짓거리네.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노인은 외로운 존재죠. 이짓거리. 맛있겠네요. 고구 맛있네요. 다이어트를 뭘 해야 되지? 닭가슴살 하루에 막 4팩, 5팩 먹으면 되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자, 그 다음은 또 백석의 국수라는 시가 나오고 박재단의 수정과라는 시가 나오고 이게 백석의 국수 같은 경우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연결되는 시지만 두 번째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나오죠 처음에? 눈이 와서 산매새가 벌로 내려 먹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면 마을은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크게 눈이겠죠. 한가운 애들은 어두도록 꼼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마는 밤중에 김치가자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해서 이것은 오는 것이었다. 이것은 양지기 혹은 능달 쪽 외따른 산 옆 은댕기 에데가리 밭에서 하룻밤 뽀얀 흰김 속에 접시기 세련부지 뿌연 부엌에 산멍이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었다.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같은 봄빛 속을 타는 듯한 여름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9, 10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나며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지붕의 마당에 우물둔덩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어느 하루밤 아비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에 그들끼리 살이 오는 것이었다. 이것은 곰의 잔등이 옆에서 길어놨다는 먼 옛적 큰마니가 그 잡등생에 서서 재촉을 하면 산마을 옛놈까지 들렀다는 먼 옛적 큰아버지가 오는 것까지 느끼는 것이었다. 그 반가운 것이 무엇인가? 시무스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이 무엇인가? 겨울밤 쨍하니 닉은 동치미국 좋아하고
얼얼한 댕추가를 좋아하고 싱싱한 쌍콩의 고기를 좋아하고 담배 냄새, 탄수 냄새, 수육 삶는 육수국 냄새, 자욱한 너무간 삭방 쩔쩔 끓는 아르고스를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이 무엇인가? 아,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뭘까요? 김대현님? 네? 그게 뭘까요? 몰라요. 아, 너는 이거 풀어왔잖아. 아, 그게 뭔지 모르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게 국수라고. 그러니까 시 안에 국수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에 국수가 없으면 이 사람이 이게 국수를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백석 같은 경우는 북한이 지금 고향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에 북한에서 이 사람이 뭐 국수를 먹으면 그 안에다가 지금 뭐 꽁국이나 이런 것도 같이 넣거나 이러면서 먹었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껌을 먹어본 적이 없을 거니까. 껌을 상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맛있을까? 글쎄. 그냥 닭고기나 먹자. 이런 느낌. 달칼국수는 우리도 팔잖아요. 실제로. 칼국수요? 예. 맛있어. 안 먹어서 모르겠어요. 비리지 않을까요? 근데 뭐 고명으로 닭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시는 수정과 같은 경우는 그 1년의 마지막에 보면 춘향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마지막 2연에도 마지막에 나오죠. 춘향의 바람이 어울린 수정부 인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거는 화자 자체가 춘향 자체를 추측하면서 춘향이가 혹시 이몽룡 그리워할 때 이런 마음일까? 이렇게 그냥 추측해본 겁니다. 어차피 춘향이는 실존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현대시에서도 어쨌든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둘 다 그리움 맞지만 그리움 대상이 다르죠. 그래서 백석의 형태는 고양이에 대한 그림이지만 다는 고양이에 대한 그림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그림이죠. 그 차이는 있어요. 1번에 가만 봐도 현실 도피 아니잖아요, 이미. 그치? 내가 뭐 지금 도망자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 가에 묻은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나요? 맞죠? 우라도에 있는 현실은 부정이 맞는데 나는 이 사람이 현실을 부정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 세 번째, 가에는 회한의 정사 자체가 직접적으로 나오나요? 회한이라는 건 후회하고 한탄하는 건데 이 사람이 고향 자체를 그리워하는 거지 뭐 후회 한탄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맞아 이미 가가. 그 다음 나다에는 대상에 대한 예찬 자체가 나타나있다. 나에는 국수에 대한 예찬을 하는 거죠. 다 같은 경우는 춘향이가 맨 마지막 1년의 마지막에 볼 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순수하게 쓰러지는 물방울에 찬란한 춘향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즉 춘향이는 그런 순수함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이건 춘향이의 그런 마음을 예찬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는 국수를 찬양하는 거니까 이미 결핍이 아니죠. 5번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번. 자,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는데 가 어디 갔어? 왜 가가 안 보이지? 어디 갔? 어머니의 입김 이거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뽀얀 흰김. 지금 뽀얀 김이라는 거는 지금 국수를 뽀면서 나타나는 그 따뜻한 거니까 그 김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 실제로 어머니 입김은 지금 내가 뭐 할 수 없어요. 진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현실에서 보는 어머니 입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우라조에 가까운 항구 부두에 있고 거기에 안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정답 1번 나오죠. 바로 2번까지만 볼게요. 한번. 가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맞아요. 안개를 가지고 어머니 뭐 입김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움 맞지만 나가 미래에 대한 그리움과 불안감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안 맞죠 이미.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그 다음 21번. 가와나의 화자가 나누어 슴직한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의 화자.
우리들은 각자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을 되새기며 그리워하고 있네요. 그렇죠. 둘 다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과거의 좋은 추억은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는군요. 과거의 좋은 추억은 우리 삶이 구체적으로 뭘 지향해야 돼? 좋았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걸 가지면서 현실을 좀 더 열심히 살자 뭐 이런 마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세 번째, 그러네요. 어린 적 누이와 함께 어머니께 낯선 이국 땅에 대해서 듣던 시절이 그리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번째, 나의 화자. 저는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마을이라는 공동체 모습이 자꾸 사라져가는 듯해서 가슴이 시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국수 같은 거 나눠 먹던 과거의 공동체 시절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때가 그리울 거니까. 마지막,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향은 과거에 가치 있는 경험에서 찾을 수 있으며 우리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실제 구현도 가능하겠군요. 근데 가의 화자는 전혀 의지를 가지지 않죠. 시 안에서. 그러니까 정답이 5번밖에 안 되죠. 그렇고 앞에서 뭔가 의지를 얘기해야 되고 또 하나 이거는 고향을 얘기하는 거지 이상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안 맞아요 다. 네. 네. 20번에 5번 외우니. 어떤 거요? 20번에 5번. 20번에 5번에 둘 다 화자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는 계기 자체를 가지고 있다. 근데 어머니의 입김은 과거를 떠올린 거 맞지만 과거의 경험이 아니잖아요. 입김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이걸 어떤 경험을 했고 어머니 입김을 통해서 내가 했던 과거의 경험이 무엇이다 설명한 게 없으니까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거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린 게 아니죠.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실제로 뽀얀 입김이 국수 자체를 얘기한 건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실제로 이런 국수를 자기가 직접 만든 건지 관찰한 건지 이거 확인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과거의 경험이 아니죠. 본인이 국수를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관찰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5번은 적절하게 하려면 화자가 과거를 떠올리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렇게만 나와야 돼요. 경험은 빼야 돼요. 그 목적어는 빠져야 되죠. 그 다음 낙타. 이 낙타는 3년에 보면 나오죠.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다. 그래서 내가 낙타를 보면서 선생님을 그냥 회상한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선생님과 어떤 큰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3년부터 보면 그렇게 나오죠. 늦은 봄에 햇살을 등에 쥐고 낙타는 항상 추억한다. 옛날 옛적에. 낙타는 어린 시절 선생님처럼 늙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낙타의 공통점은 그냥 늙었다. 이게 끝이에요. 나도 따뜻한 봄볕을 등에 지고 금잔디 위에서 낙타를 본다. 내 잃어버린 동심의 옛 이야기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음직하다고 느끼는 동물원의 오후이다. 그러니까 동물원의 오후에 늙은 낙타 보니까 아 맞다 옛날에 선생님도 그렇게 늙었지 이게 딱 끝. 그러니까 낙타하고 선생님 공통점은 굉장히 썰렁하죠. 낙타가 만약에 젊었어 그러면 이 시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낙타가 늙은지 아닌지를 아는 것 자체가 더 신기한 것 같아. 코끼리 보면 늙은지 아나요? 사자 보면 늙어 보이나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냥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뿐이겠죠. 성호부고는 이거 호수에 관한 얘기예요. 성호수 그 부근에서 썼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1년에 그러니까 1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3년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인 추억의 가진가지에 조각난 빙설이 눈부신 빛을 발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을 갑자기 떠올린 건데 그게 여기서 무슨 상관인지는 이 시에 안 나옵니다. 이해하는 전체를 볼게요 한번. 낡은 고양이의 허리띠같이 강물은 길게 얼어붙고 차창에 서리는 황혼 저 멀리 노을은 나이 어린 향수처럼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었다. 그러면 향수처럼 희미한 날개를 핀다라고 하니까 나는 여기서 과거의 고향을 뭐 떠올리거나 그리워하는 건데 그게 과거의 고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자, 1번에 적절한 걸 찾는 건데 22번에 가와나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정서가 바탕에 깔려있다. 왜냐면 둘 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내용이니까요. 정답 1번 나와요 바로. 이번에 공간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죠. 가를 봐도 공간의 성격이 달라질 거면 고향을 얘기했다 고향이 아닌 걸 뭐 얘기하거나 뭐 그래줘야 되는데 중간에 고향에 관한 얘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성격이 바뀌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가에 이미.
그 다음 나의 부정적 현실 자체가 있는지 나오지도 않았죠. 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지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는 데도 있어서 나만 봐도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향하는 거 아니죠 이미. 그 다음 유랑의 고달픔, 정착의 안락함이 대비되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무라주에서 유랑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가만 봐도 이게 안 맞죠. 자, 그 다음 23번. 나와 여자의 관계와 유사한 것은 찰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 옷 아래로 하얀 다리에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 않은 살구나무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 이곳으로 찾아왔다. 이거 근데 시예요.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하며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길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변태야? 처음에 제가 이 시를 볼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변태인가? 그리고 여자 왜 다리 들어 일광욕 하는 걸 이렇게 쳐다봐. 약간 처음에 볼 때 약간 변태 같은 시였어요. 뭐 나중에 이제 몇 번씩 보면서는 좀 그게 달라졌으니까 뭐 그런 건데 나하고 여자는 무슨 관계일까? 지금 보면 최소한 이 두 사람이 둘 다 지금 병원에 있는 거잖아요.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안 나오니까 제대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여자 자체가 지켜본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여자 자체가 누구를 안 찾아오는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도 그 여자가 이렇게 또는 내가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뭔가 바람을 갖고 있는 존재이긴 한데 둘이 어느 정도로 가까운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오랫동안 같이 병원을 같이 본 건지 아니면 친구 사이인데 이렇게 있는 건지 이것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객관화시켜서 그냥 젊은 여자를 얘기했으니까. 그럼 나와 여자의 관계를 볼 때는 이게 지금 세 번째를 볼 때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라고 했으니까 둘 다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앞에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 선생님이 눈을 감면 회초리를 보신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뭐 한 거야? 나도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늙었을 거니까 나는 이미 늙은 상태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앞에서도 낙타를 통해서 결국은 과거를 추억하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정답 1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서로 연결선상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없습니다. 삽술할개나 밤은 연결도 안 되고 나하고 메뚜기는 대조되는 거니까 안 되죠. 나머지는 뭐 서로 연결되는 현상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 이제 24번. 기억은 공감각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일단 뭘 찾아야 돼? 공감각이 나와 있는 거를 찾던지 아니면 구체적이지 않은 거를 구체화시켜서 나오는 표현을 찾던지 이러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엔 이거는 주제나 정서를 찾는 게 아니니까 표현 라인만 찾는 거잖아요. 그 5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전원에 남은 흥을 전나디에 모두 싣고 더 안 봐도 돼요. 그러면 흥을 실었다라고 나온 건데 흥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거니까 이걸 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구체적이지 않은 걸 구체화시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 기억은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런 추상적인 거 자체를 뭐 형상화했거나 아니면 구체화했어요 이렇게 나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나 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온 거니까요. 근데 나머지는 지금 그런 표현이 없죠. 구체적이지 않은 거로 구체적으로 만든 게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 25번. 자, 보기에 반영되지 않은 거. 미르나무 의인한 거 맞고 산문구조에 가락이 느껴져 변하고 있다. 그래서 산문시가 되는 것도 맞죠. 그 다음 동무들과 즐거웠던 경험? 동무 자체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답 3번. 공간적 계절적 배경은 나와줬죠. 유년 시절의 7월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뭐 미르나무도 있고 분교도 보이고 하니까 그건 나오죠. 특정 강과 다른 강을 전이하는 거는 공간관계인데 공간가 나왔잖아 아까. 그러니까 정답이 3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6번. 보기와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 영상치로 만들고자 할 때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유년의 7월에는 쉼없이 흘러갔다 냇물아 흘러 미르나무 한 그루 달아나지만 퍼져오다 따뜻한 오후 점점 무거워지는 깜빡 잠이 들었다. 이렇게 네 개로 한번 나눠보면 1번 A선 미르나무 한 그루가 서있는 냇가의 수면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주되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가 잘 조화를 이루게 제시하는 게 좋겠어. 실제로 시에서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내려온다 하면 하늘은 파랗고 뭉게구름이 힐 거니까 당연히 색채 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해놓은 게 맞죠. 두 번째, 비의 배경으로 냇물이 흐를 때 나는 청아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냇물들이 착한 노래들 자체라고 해서 흘러가는 소리 자체가 나와주죠. 세 번째, 후반부에서 하늘의 배경으로 마치 달아나는 듯한 바람에 나무끼는 미르나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달아나지만 미르나무야. 하지만 미르나무는 실제로 달아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무끼는 모습처럼 얘기하는 거 맞죠? 네 번째, 시에서 뒤로 이을 때 둥근도를 귀에 가져다 댄 아이의 평온한 표정을 클로즈업해서 아이의 순수한 동심이 드러난다. 그래서 실제로 리을 다음에 귀에 들어간 물을 뽑으러 햇산에 데워진 둥근 돌을 골라 귀를 가져다 대면 이거 자기잖아요. 그거. 이런 거 자체가 뭐한 거야? 과거에 그냥 순수했던 모습의 일부죠. 물론 이런다고 정말 귀에는 물이 나오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해봤어요 이렇게. 수영장에는 일단 돌이 없어요. 마지막 A부터 D에 계시는 냇가와 아이의 노는 모습이 제3자에 의해서 관찰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찰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관찰자가 따로 나올 필요가 없죠. 얘는 이거 다 화자 자기 얘기니까요.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7번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성상징어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안 나와도 되고 색채 대비는 이미 26번 1번 선지에 있죠. 감각은 몇 번에 걸쳐 계속 나왔죠. 의문형과 명령형을 통해서 유년 시절에 대한 상실감의 정서를 일단 의문 명령을 떠나서 상실감 자체가 없잖아요. 이거는 안 나오죠. 다하지만 이렇게 되면 뭐 명령형은 맞네요. 그죠? 근데 의문형 자체가 없죠. 여기는 그리고 굳이 살릴만한 명령형 정도만 맞겠네요. 그 외에는 살릴만한 게 하나도 없네요. 자, 그 다음 28번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계속 같은 문제니까 맨 마지막에 미음은 공감각은 맞지만 현재 상황이 아니죠. 현재 이 사람이 지금 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나가 다니는 분교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닌 거니까 과거의 상황을 구체한 거지 현재 상황이 아닙니다. 정도 5번 나오죠. 자, 그 다음 29번 다음에 육글을 UCC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에 대한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잘 위에 정면 1, 2, 3, 4, 5 이거 다 이제 내용에 관련된 거죠. 자, 주의할 점 화면의 움직임은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른다? 그 얘기는 뭐야?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눈만 이동하고 있는 거고 낭송 화면 구성 및 음악의 효과는 시의 내용과 표현에 따른다. 1번 명암 대비를 활용해서 제목의 느낌을 살리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전달되는 의도가 느껴진다. 명암 대비라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야? 색깔 대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정답 아니네요. 그리고 첫 화면은 분명히 정면에서
시작하면 흑백 영상을 처리한다 라고 나와주죠. 그럼 영어 대비가 되겠죠. 흑백 사진처럼 보이는 거니까. 두 번째, 장면 2는 색채감을 활용하고 있다. 이거 아까 그래서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 푸른색과 흰색, 색채 대비되죠. 세 번째,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딱히. 네 번째, 장면 4는 촬영 기법을 이용해서 인연의 순수한 이면에 더불었던 배고픈 경험. 뭔 소리야?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가난하거나 배고픈 이런 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 배고픔보다 더 졸린 게 더 먼저입니다. 그냥 이게 나온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죠. 뭘 회한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것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적절한 것은 태도 변화 없고 반어도 없고 공간 변화도 없죠. 시선의 이동만 있는 거니까. 그 다음 5번에 부정대치면 나타나는 것도 없죠. 회상을 수리하는 형식을 통해서 회상을 수리한다? 수리한다는 게 뭔데? 기술한다는 거죠. 과거를 기술하면서 전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왜? 순수네. 순수 좀 변했어. 알았습니다. 막 애들한테 일찍 가다가 변했어. 이게 그만 제발요. 아니 지금 왜 이래? 11월까지 하신다고 제발요. 네? 사나이가 한번 11일까지 지켜야 제가 뭘 뱉었는데요? 110일까지 한다. 아 110일까지 했어요 저희. 숙제가 원래 이것도 들어갔었죠. 그럼 숙제 우리 들어가긴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숙제를 낼 들어갔어요. 129. 129. 원래 여기까지 냈던 거죠? 그죠? 아니면 이것까지는 냈다고 치고 풀어가지고 안 돼요 나 개만. 그럼 하나만 풀으면 되겠네? 그럼 하자고요? 일단 112부터 여기 119까지는 안 풀어 놓으신 분은 푸시면 되고요. 그죠? 그건 안 푸시는 분은 푸시면 되고. 붙자가 이렇게 쓰기 어렵지? 쓰시면 되고, 그 다음 뒤에 이제 넘어가면 화장이 있겠죠? 화장은 이렇게 다 안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다 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서 중요한 것들만 볼게는 할 건데. 어디까지 해야 딱 학과까지만 내가? 네. 그럼 150부터 181이네. 제만 안만해 그렇게. 이건 원래 있던 숙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밖에 안 된 거잖아 제가. 선생님 최고.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뭐가 많으면 되게 그냥 증명만 치. 문제 얼마 안 돼요 사실. 이거 해봤자 현실 문제? 이거밖에 안 될 겁니다. 하시는데요? 예. 너무 많은데. 예. 자 여기까지만. 하루에 12문제씩 풀어요.